미안합니다. 원의 방정식 설명해 줄게요. 자, 사실 앞에서 했던 뭐 무슨 내분점, 외분점이라든지 뭐 직선의 방정식 이런 거는 뭐 그렇게 처음 본다 뭐 그런 느낌은 아닌데, 원의 방정식이라는 거는 완전히 처음 보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일단은 원이 뭐냐? 동그라미. 원의 정의는 평면에서 한 정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뭐 이렇게 이제 보통 정의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자취라는 말이 들어가요. 자, 평면. 이건 평면 도형이니까 이 평면에 있어야 돼요. 평면에서 한 정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그냥 점인데 고정된 점이다 이거야. 고정된 점. 원 그릴 때 쓰는 도구가 뭐예요? 컴파스죠? 컴파스 할 때 중심 딱 찍고 돌려버리지? 맞아요? 그 반지름이 이게 움직이면 안 되잖아.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취다. 그래서 원이라고 하면은 항상 여기 이제 중심이 있죠. 이렇게. 맞아요? 그 이제 이게 원의 정의야. 요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어떤 점들의 그 자취를, 이거를 원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자취라는 게 나오죠.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큰 단원의 이름은 뭐냐면은 도형의 방정식, 이런 단원이야. 내가 지금 여기서 원을 배우겠다고 하는 거는 원의 방정식, 이런 걸 배운다는 얘기야. 혹시 뭔 소리냐면은 이 원을 이렇게 좌표평면 위에다 올립니다. 이렇게. 그래 놓고, 여기 이제 원 위에 있는 요 점들 있지? 이 녀석들의 자취의 방정식을 표현을 하는 게 원의 방정식입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저번 시간에 각의 이등분선 할 때 선생님 자취의 방정식 해줬었지? 그래서 요 원의 중심, 얘를 책에서 C라고 했냐? P라고 했냐? C. A, B. 뭐 이런 원의 중심이 있다고 할게요. 그때 얘 반지름이 요렇게 이제 R이래. 그러면 요 원 위에 있는 점은 여기에 있든 뭐 여기에 있든 여기에 있든 뭐 아무데나 이제 찍었을 때 얘를 뭐 이제 P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가 항상 R로 일정해야 되는 거지. 맞아요? 저걸 만족하는 점들이 바로 원의 방정식 위에 있는 그런 점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자, 요걸 그대로 씁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 X 빼기 A, 그 다음에 Y 빼기 B, 그 다음에 루트를 씌운 게 요게 R, 이거랑 같아야 되는 거지? 맞아? 루트 꼴 보기 싫으니까 요렇게 이거 지워버려. 요렇게 쓰는 게 원의 방정식입니다. 그냥 원의 방정식. 근데 여러분들이 이 쉬운 거를 잘 이제 이해를 해줘야 돼.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이런 걸 써. 그럼 이거 이제 1차 함수지. 1차 함수.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얘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오잖아. 그럼 여기 있는 점들은 전부 다 여기 대입했을 때 이런 관계식을 만족한다는 얘기야. 맞아? 이런 관계식을 만족한 애들이 이렇게 도형이 직선으로 나오는 거지. 맞아? 그래서 내가 어떤 점이 있는데 이 x, y라는 점이 있어요. 근데 얘가 지금 이런 관계식을 만족하면은 이 점은 요 원 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항상 거리가 이렇게 일정하고 내가 등식을 줘버렸으니까.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 얘는 x에 대해서도 2차식, y에 대해서도 2차식 이렇게 돼 있지. 맞아요? 전개를 해보면은 이것도 그냥 x제곱이고 이것도 y제곱이니까 x제곱하고 y제곱의 개수가 둘 다 1인 똑같은 요런 이제 그냥 둘 다 각각 2차식인 거야. 요건 이제 함수는 아니에요. 함수는 아니고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런 x도 2차, y도 2차인 거고 얘를 읽을 때 중심이 여기 a, b였으면은 여기도 a, b 뭐 요런 거구나. 요쪽이 뭐 r제곱인 거구나. 이렇게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 문제로 한번 볼까? 68페이지 보세요. 68페이지에 149번 한번 해보세요. 3개. 149번. 68쪽 펴보세요. 쉬워요.
풀었어? 3개 푸세요. 자, 뭐 여기는 지금 원의 방정식 단원이니까 당연히 뭐 이거 다 원의 방정식이고요. 오히려 이런 걸 처음에 못 읽을 수 있는데 뭐 이런 거 얘 봐봐. 요거의 제곱, 요거의 제곱이지, 맞아? 그럼 아까 이제 원의 방정식 모양을 생각을 해보면은 요렇게 요런 게 다 원의 방정식이야. 다 이렇게 이런 형태밖에 안 줘요. 그럼 또 모양 그대로 보면 되는 거야. 요렇게 됐을 때 중심이 A, B였단 말이야. 마치 이차함수에서 꼭지점 읽을 때랑 좀 비슷해. 부호가 반대잖아. 여기 A, B지. 맞아? 그럼 얘는 중심이 얼마겠어요? 마이너스 2, 3. 여기 들어가서 0 되는 걸 생각해 주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중심은 마이너스 2, 3이고 반지름은 얼마겠어요? 반지름은 그냥 5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얘는 중심이 얼마겠어요? 중심? 얘는 5고 얘는 뭐야? 그냥 0이에요. 5,0. 알겠어요? 5,0이고 반지름 얼마예요? 3. 자,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x제곱, y제곱이야? 이런 거는 중심이 원점인 겁니다. 0,0이에요. 이게 제일 기본형이야. 0,0이고 반지름 얼마겠어요? 루트 11. 됐어요? 그냥 이게 원의 방정식이에요. 알겠어? 근데 이 원의 방정식을 볼 때 요렇게 쓰는 거를 표준형 이렇게 부릅니다. 표준형. 근데 쟤를 그냥 싹 다 전개를 해버려. x의 제곱 4x, y의 제곱 마이너스 6x 4하고 9. 자, 이렇게 싹 다 전개를 했어요. 그 똑같은 식이지. 똑같은 식인데 이렇게 전개를 해놓은 거를 일반형 이렇게 부릅니다. 저게 뭐가 표준형이고 뭐가 일반형이고 이런 건 잘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둘이 똑같은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 근데 우리 2차 함수 할 때랑 똑같아. y는 x의 제곱 빼기 4x 플러스 뭐 이렇게 나와 있어. 이게 2차 함수잖아. 그지? 그럼 꼭지점 보여 안 보여? 잘 안 보이죠? 뭐 보려면 보지만. 그럼 얘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요? 얘도 이걸 원래 표준형이라고 불러.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꾸면은 얘가 2, 마이너스 이 꼭지점으로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을 볼 때도 무조건 거의 얘만 씁니다. 얘만. 이런 형태로 얘를 바꿔주면 되는 거야. 그럼 얘를 바꿔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뭐 요거 완전 제곱식 해주고 요거 완전 제곱식 해주고 상수는 절로 넘겨버리고 그럼 이런 형태로 만들 수 있겠지.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원의 방정식에서는 표준형, 일반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당연히 2차 함수할 때랑 마찬가지로 표준형으로 나타냈을 때 원의 중심도 보이고 반지름도 보인다. 알겠어요? 단 얘를 갖다 써먹는 게 딱 이제 한 경우가 있습니다. 한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얘는 자, 표준형을 보면은 그냥 아무 원의 방정식 썼을 때 중심이 A, B, 반지름이 R이죠. 맞아? 일반형을 봤을 때 얘를 전개했을 때는 보통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뭐 쟤랑 마찬가지로 어차피 x제곱, y제곱은 개수가 그냥 1이야. 개수가 1이고 여기 x에 대한 1차항이 있을 거고 y에 대한 1차항이 있을 거고 뭔지 모르겠어요. 상수는 다 갖다 합쳐가지고 이렇게 한 개 나오겠지. 이렇게. 맞아? 근데 표준형이든 일반형이든 보면은 이게 미지수가 모르는 게 여기 A, B, C, R 이렇게 세 개의 미지수를 몰라. 얘도 보면은 A, B, C 세 개의 미지수를 몰라. 이렇게. 근데 어떤 경우에 얘를 갖다 쓰냐면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0,0 뭐 3,7 마이너스 5,2 이상한가? 뭐 이렇게. 요런 세 점을 지나가는 원을 구하래. 어떤 원이 이런 세 점을 지나간대. 그럼 이렇게 대입할 수 있거든? 대입을 하는데 이 식은 요런 걸 여기다 대입을 하잖아? 그럼 막 이런 게 제곱이 떠버려. A제곱, B제곱. 미지수가 제곱이 돼버려. 근데 여기다가는 X, Y 자리에다가 얘네들을 대입을 하면은 요거 미지수는 절대로 그냥 제곱이 안 돼요. 그냥 1차식으로 남아있어. 오케이? 그래서 세 점이 주어져서 요 세 점을 지나가는 원을 구해라 라고 할 때만 그때만 얘를 씁니다. 뭐 그리고 그 외에도 몇 번 더 있긴 한데
그때를 제외하고는 보통은 얘를 갖다가 씁니다. 왜냐면 얘를 써야 중심도 알고 반지름도 아니까. 요거는 이따 나올 거예요. 기억해두고. 자, 요거는 거꾸로 뭐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 보는 건데,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3이다. 그럼 중심이 원점이다 얘기하는 순간 그냥 어떻게 하면 돼? x의 제곱, y의 제곱 써버리고, 반지름 3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9라고 써야 돼요. 이렇게. 알겠어요? 요거 두 개 더 해보세요. 아래 거 다 해보세요. 오늘 수업 조금만 더 할게요. 다 풀었니? 조금만 더 보고 있어. 좀 이따 부를게. 1대2 대부사 이렇게 했어요. 얘는 뭐 중심이 2, 마삼이야? 그러면 x 플러스 2 y x 빼기 y 플러스 3 반지름이 4 그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는 거지? 됐어요? 얘도 뭐 중심이 x 플러스 5 y 빼기 1 반지름 5 이렇게 루트 5니까 제곱해서 이런 거.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런 거를 일반형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원의 방정식이야. 원의 방정식이니까. 요거 보면은 x는 요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 이제 x 빼기 4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 줄 거고요. y는 얘밖에 없으니까 놔두세요. 근데 요거 만들 때 내가 여기다 플러스 16을 해준 거니까 요쪽에도 플러스 16을 해주세요. 이렇게. 뭔 건지 알겠어요? 그냥 완전 제곱식 만든 거야. 이렇게 만들면은 이거 중심이 4,0이면서 반지름 4인 건지 알 수 있겠죠? 됐어요? 요런 거 152번 한번 볼게요. 얘는 그냥 식으로만 하는 건 아니고 머릿속에 좀 원을 떠올려 줘야 돼요. 자, 중심이 마이너스 1,3이래요. 중심이 마이너스 1,3. 그러면 대충 여기쯤이야. 마이너스 1,3. 그 다음에 얘가 뭐냐면 x축에 접한대요. x축에 접하면은 대충 이렇게 생겼겠지? 맞아? 이거 반지름 얼마일 것 같냐? 이거 반지름 얼마일 것 같냐? 3이죠. 3. 왜냐면 여기 중심의 좌표가 여기가 마이너스 1,3이었는데 이게 x축에 접하고 있잖아, 이렇게. 맞아요? 그럼 이 반지름이라는 거는 이 녀석의 y좌표랑 같은 거지?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럼 2번 봐봐. 얘는 y축에 접하지. 얘 y축에 접하면 이거 반지름 얼마겠어요? 중심이 3,1이래. 중심이 3,1. 여기 있어요. 근데 y축에 접해야 된대요. 그럼 요렇게 생겼잖아. 맞아? 그럼 반지름 얼마겠어요? 3이죠. 이렇게.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외워서 한다기보다는 x축에 접한다, y축에 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반지름의 길이가 원의 중심의 좌표랑 연관이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되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려면은 여기도 접하고 여기 접하려면은 원이 이렇게 생겨야 되고요. 당연히 이럴 때는 x좌표, y좌표의 크기가 반지름이랑 일치를 하는 거겠지. 됐어요? 오늘 첫 시간이니까 대략 이 정도 하면서 예제 좀 볼 건데, 자, 2차 함수랑 약간 비슷해. 2차 함수는 꼭지점 알려주면 거의 다 알려주는 거지. 맞아요? 원도 중심 알려주면 거의 끝나는 거야. 얘가 지금 뭐라 그랬어? 중심이 마이너스 4,3이래. 그러면은 여기다가 그냥 그대로 갖다 써버리고 얘만 모르는 거지. 반지름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 맞아요? 미지수가 r밖에 없는데 얘가 힌트로 이 원이 여기를 지나간대.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중심은 마이너스 4,3인데 원이 어떻게 생겼어요? 반지름으로. 근데 이 와중에 요 원 위에 1,6이라는 점이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맞아요? 1,6이라는 점이 있다는 얘기는 x가 1일 때 y가 6이 나오는 그런 방정식이다, 이거지. 그럼 x에다가 1 넣고 y에다가 6을 대입을 해서 이렇게 나머지 r값을 찾아내면은 원의 방정식을 찾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면은 지름의 양끝점이 주어진 원의 방정식 하고 나오는데, 지름이 뭔지 알죠? 원이 있는데 지름이라는 거는 요렇게 중심을 지나는, 그지? 이런 현이잖아. 근데 여기서 여기가 A, 여기가 B라고 하면은
여기가 지금 0,3이고 여기가 4,1이라는 거야. 근데 이게 지름이면은 얘랑 가운데가 여기가 원의 중심이 되겠지? 맞아? 그럼 뭐 구하면 돼? 중점 구하면 되는 거지? 그럼 중심 얼마야? 2분의 3,1인가 이렇게? 됐어요? 그럼 중심 알았지? 그럼 반지름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 두 점 사이 거리 구해버리면 되죠. 괜찮아? 따라서 R제곱을 보면은 여기서 요거 뺀 거에 여기 할까? 요거 뺀 거의 제곱. 그럼 2분의 3의 제곱 1 빼기 3의 제곱 2의 제곱 요게 R제곱이죠. 됐어? 그럼 따라서 원의 방정식은 X 빼기 2분의 3의 제곱 Y 빼기 1의 제곱 이건 4 더하기 4분의 9니까 4분의 25인가? 이렇게? 됐어요? 그 중심하고 반지름만 알면은 그냥 원의 방정식 끝나는 거다. 넘어가서요. 잠깐만. 이거 다 할 수 있을까? 잠깐만. 다는 말고 좀 말로 빠르게 해서 끝내겠습니다. 여기 6번까지만 해야겠다. 자, 중심이 3x-5 위에 있다. 어떤 직선 위에 점이 있다고 하는 거는 y는 3x 빼기 5. 요 위에 어떤 점이 있다. 중심이라고 해서 점이니까 여기 좌표를 뭐 a라고 두란 얘기입니다. 그럼 y 좌표는 이렇게 3a 빼기 5. x 좌표랑 y 좌표를 둘 다 뭐 이렇게 a로 표현하라는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했을 때 요 원의 방정식은 x 빼기 a 제곱 y 빼기 3a 플러스 5 제곱 그 다음에 반지름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쓰고 나면은 여기 지금 미지수가 a하고 r 두 개밖에 없어. 두 개밖에 없는데 얘네가 지금 이 점이랑 이 점을 지나간대. 그럼 여기다가 x에 1 넣고 y에 2 집어넣어서 식 하나 찾고요. x에 5 집어넣고 y에 마이너스 2 대입해서 식 하나 찾아서 a랑 r을 연립해서 찾으라는 얘기예요. 여기 아래 풀이가 다 나와 있지?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좀 빨리 넘어갈게요. 자, 2차식이 나왔는데 x도 2차, y도 2차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 중에서는 원의 방정식밖에 없다. 그래서 얘가 보니까 지금 얘가 원인데 이게 중심이 이거고 반지름이 3이다.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방법이 뭐 두 가지야. 얘를 갖다가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줘. 그럼 일단 이렇게 보면은 요거는 x 빼기 1의 제곱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 보면은 y 플러스 4의 제곱. 그 다음에 요거 만들 때 여기다가 1 더해주고 16 더해줬고요. 여기 있는 a가 1로 넘어가고 마이너스 a가 되겠지.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얘랑 이제 비교해보면은 여기 중심이 1,b라 그랬으니까 중심은 지금 1, 마이너스 4니까 여기 1,b니까 b가 마이너스 4인 건지 알겠고요. 여기가 지금 뭐냐면은 17 마이너스 a가 r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a도 찾았죠. 됐어요? 뭐 이렇게 그냥 해줘도 되고 뭐 아니면은 거꾸로 해. 얘가 중심이 이거고 반지름이 3이라고 했죠? 그러면 x 빼기 1의 제곱 y 빼기 b의 제곱 여기 9다? 이걸 정리해버린 게 저거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편한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아주 중요한 건데 원이 되기 위한 조건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그냥 아주 편하게 원의 방정식 표준형 일반형이 있는데 일반형이라고 하는 건 다 전개를 해버린 거고 얘는 그냥 뭐 표준형으로 바꾸려면 완전 제곱식을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근데 쟤를 봤을 때 내가 원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그냥 이제 보통 얘랑 얘 보니까 그래. x도 제곱이고 y도 제곱이야. 그럼 이거 원이겠네. 맞아? 그래서 이거 완전 제곱식을 해줍니다. 그럼 얘 요렇게 보면은 x 빼기 1의 제곱이 돼야 되고요. 여기 요렇게 보면은 y 플러스 2의 제곱이 돼야 돼요. 이렇게 했다는 건 1도 더했고 4도 더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지금 k 플러스 1이 있던 건 넘어갔어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이렇게. 됐나?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여기 k를 아직 모르지만은 여기가 4 마이너스 k인데 이 자리가 뭐냐면 얘가 지금 r제곱자리야. r제곱자리. 근데 만약에 이게 음수가 나온다고 쳐봐. 왜 k가 막 5야?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반지름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야? 말이 안 되지. 그럼 저런 거는 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상수가 오는 게 R제곱짜리이기 때문에 항상 여기가 0보다 커야만 한다. 그래야지 원이 될 수 있다. 알겠어요? 그래서 원의 방정식, 얘를 일반형을 봤을 때 여기 X제곱, Y제곱 이 차에다가 개수가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개수가 똑같으면서 얘를 완전제곱식 표준형으로 바꿔줬을 때 오른쪽에 상수 부분, R제곱 부분이 양수여야지만 반지름이 존재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요거 아까 얘기했었죠? 세 점을 갖다가 줘. 이 세 점이 무슨 뭐 지름의 양끝점도 아니고 중심도 아니고 그냥 아무 점이나 갖다 준 거야. 아무 점이나. 그러니까 뭐 특별한 점이 아니라 그냥 원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위에 있는 그냥 아무 점이나 세 개를 제가 불러준 겁니다. 그러면은 얘는 뭐 좀 이렇게 이상하게 풀고 중심에다가 풀고 있는 것 같은데 얘가 원방이니까 그냥 아무렇게 놨어요. 이게 표준형이야. 그럼 미지수 A, B, C인데 내가 넣어볼 수 있는 점이 3개가 있으니까 대입하면 풀 수 있어요. 풀 수 있어. 근데 좀 귀찮아. 알겠지만 여기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제곱이 돼버린단 말이야. 근데 요거 여기다 집어넣지 말고 요렇게 일반형으로 미지수를 해놓고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은 다 1차식 3개가 나와서 쉽게 풀 수 있다 이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어차피 대입을 해서 연립을 해서 미지수를 찾는 건데 여기도 미지수가 3개고 여기도 미지수가 3개인데 당연히 여기다가 대입하는 게 훨씬 편하다 이거야. 여기다가 대입하면은 막 이런 거 2,2 이런 걸 대입하면은 막 a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게 제곱이 나온단 말이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기다 대입하면은 여기 4 플러스 2a 플러스 4 플러스 2b 플러스 c 뭐 제곱 같은 거 안 나온단 말이야. 다 1차로 나온단 말이지. 알았어요? 그럼 세 점이 주어지면은 일반형에다가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어준다. 이렇게 기억을 해야 돼요. 됐어요? 오늘 수업 중간에 좀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한데 여기까지 하고요. 숙제도 여기까지예요. 72페이지까지 숙제 해오면 되고요. 자습실 넘어가서 교재 숙제 안 된 사람들은 다 푸세요. 다 풀고 태용이는 저희 뒤에 시험지 있어요.